집중력 3초, 역대 최대 규모의 인구수와 자본력,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신인류가 등장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나고 자란 이들은 디지털 기기와 소셜미디어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스마트폰을 켜고 AI 기술을 활용하며 자랐습니다. 코딩 교육을 받으며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것에도 능숙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자신들의 창작물을 기반으로 수익을 만드는 이들을 가리켜 잘파 세대라 부릅니다. 잘파 세대는 1990년대 중후반 이후 태어난 Z세대와 2010년 이후 태어난 알파 세대의 합성어입니다. 이들은 기술과 함께 성장하며 독특한 소비 패턴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은 알파 세대에 더욱 뚜렷하게 발견되는데요. 알파란 뜻은 그리스 문화의 첫 글자로 전에 없던 신인류의 등장이란 의미입니다. 알파 세대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세대입니다. 부모는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나의 취향, 나의 취미에 민감한 나 중심 세대입니다. 취향과 브랜드에 민감한 밀레니얼 부모들이 선택한 브랜드를 입고 먹고 자란 이들이 바로 알파 세대입니다. 알파 세대의 첫 번째 특징, 돈을 벌 줄 아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로블록스로 게임을 만들고 동영상 콘텐츠를 만듭니다. 잘 나가는 키즈 인플루언서의 수입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2014년생인 다이아나는 역할극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키즈 다이아나 쇼 채널 구독자는 1억 1,400만 명. 2021년 수익이 가장 많았던 키즈 유튜버는 아나스타샤 라진스카야입니다. 유튜브 수익 2,800만 달러를 거둔 라이크 나트샤 채널은 현재 구독자가 1억 명 이상인데요. 2011년생 라이언 카지는 맥도날드 해피밀 장난감으로 재미있게 노는 법, 24시간 동안 한 가지 색깔의 음식만 먹기 같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한 해 2,700만 달러의 수익을 냈습니다. 현재 구독자 3,550만 명인 그는 별도로 장난감 브랜드 사업으로도 수억 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튜브 영상을 찍어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게임 세계에서 친구를 사귀며 자신의 창작물을 기반으로 수익을 만드는 알파는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아기가 아닙니다. 2030년엔 Z세대의 소득이 밀레니얼 세대의 소득을 뛰어넘을 겁니다. 알파 세대의 소득을 당장 예측할 순 없겠지만 비즈니스 키즈인 알파 세대와 Z세대가 만난 잘파 세대, 역사상 가장 부유한 세대가 될 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잘파 세대가 사는 현재는 폴리크라이시스, 다중위기의 시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위기에 이어 전쟁까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잘파 세대는 불안을 내면화한 디지털 네이티브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들의 생존 전략은 가볍게 사는 것입니다. 언제 변할지 사라질지 몰라 마음을 깊게 주지 않는 것이죠. 콘텐츠를 소비할 때도 빨리 돌려봅니다. 영화나 드라마, 정주행하지 않습니다. 유튜버가 핵심만 정리한 요약 동영상을 봅니다. 이를 우리나라에서는 스낵컬처, 해외에선 스니팩컬처라고 부릅니다. 스낵컬처는 영화, 음악, 게임, TV 콘텐츠뿐 아니라 음식, 패션, 교육, 레저 등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비 방식은 방송가에서 확연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능 방송은 대부분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남짓한 긴 호흡으로 방영됩니다. 예전에는 본방사수가 필수 덕목이었으나 최근에는 방송 후 주요 장면을 재가공해 1분에서 3분 내외로 짤막하게 올리는 클립 영상이 본방보다 더 많은 조회수와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잘파 세대는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을 의미하는 DEI에 관심이 많습니다. 팬데믹, 전쟁, 이상기후 등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들은 나보다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 소셜 임팩트, 즉 사회적으로 옳은 일을 하는 착한 기업의 제품을 선택합니다. 잘파 세대에겐 착함이 바로 쿨함이기 때문입니다. 친환경 기업 대표주자 파타고니아는 작년에 4조 2천억 원의 회사 지분을 환경단체에 내놓았습니다. 알파 세대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회사를 쿨한 브랜드라 생각합니다. 꾸준히 사회적 메시지를 전해온 나이키도 잘파 세대에게 쿨한 브랜드입니다. 2018년 나이키는 미국 내셔널 풋볼 리그 NFL의 쿼터백 콜린 캐퍼닉을 광고 모델로 발탁했습니다. 콜린 캐퍼닉은 2016년 풋볼 경기장에서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질 때 흑인에 대한 경찰의 폭력에 항의하는 의미로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종차별하는 국가에 경례를 할 수 없다는 의미였죠. 창조기, 국가 등 국가의 상징에 대해 민감한 미국, 그리고 미국 프로스포츠 중 특히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NFL에서
그의 행동은 곧 어마어마한 반대 여론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사건 이후 사실상 그는 미국 풋볼리그에서 쫓겨났는데요. 이런 그가 나이키 30주년 광고 모델이 되자 미국 사회가 또다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나이키 신발을 불태우기도 했고 SNS에는 나이키 불매 해시태그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해 나이키는 60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기록했고 그리고 이 광고로 에미상도 받았죠. 나이키는 결국 잘파 세대에게 브랜드 가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진정성은 모든 세대에게 중요한 개념이지만 잘파 세대에겐 접근법이 좀 달라야 합니다. 이들은 기업의 전략을 쉽게 파악하고 조작에 강하게 저항하기 때문인데요. 잘파 세대는 알고리즘에 영리하게 저항합니다. 검색 엔진에 시크릿 모델을 사용합니다. 쿠키를 남기지 않으려고요. 알고리즘을 역이용하기도 합니다. 일부러 산이나 바다를 검색해 알고리즘을 청소합니다. 소셜미디어의 과시용 콘텐츠에 피로감을 느낀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결과 안티 인스타그램이라는 별명이 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비리얼도 등장했습니다. 비리얼, 사용자에게 불시에 알림을 보냅니다. 알림 후 2분 이내에 자신의 모습을 찍어서 올려야 합니다. 꾸미지 않은 솔직한 모습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보려면 나도 게시물을 올려야 합니다. 비리얼의 2023년 1월 일간 활성 사용자는 1000만 명, 특히 잘파 세대가 많이 이용합니다. 미국 이용자의 43%가 16세에서 25세죠. 잘파 세대의 이런 특성에 기존의 마케팅 개념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러쉬는 SNS 마케팅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2021년 인스타, 틱톡 등 모든 SNS 계정을 닫았습니다. 알고리즘과 소셜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이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과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운영하지 않아도 러쉬는 2022년 8억 3,630만 파운드의 매출을 기록했죠. 2021년 대비 7.5% 상승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여행지를 어떤 식으로 정하시나요? 대부분 관광을 중심으로 여행지를 결정하죠. 예를 들면 바다가 보고 싶으니 강릉으로 가자 이렇게요. 그런데 요즘 Z세대 사이에서는 여행지를 정할 때 숙소를 먼저 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일례로 월악산 유스호스텔은 접근성이 좋지 않은 위치에 있고 숙박비가 저렴하지 않음에도 감성적인 인테리어와 인스타그래머블한 수영장 등을 이유로 매달 예약 오픈일이 되면 1분 만에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만큼 Z세대는 공간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특성을 스페이스 덴티티라고 하는데요. 공간을 통해 자신을 브랜딩하고자 하는 욕구를 뜻합니다. 청담동에 위치한 소전서리, 이태원에 위치한 그래픽, 문학책과 만화책을 읽을 수 있는 서점이자 도서관입니다. 이 두 장소는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엔 대기표도 뽑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단순히 책을 본다는 행위를 넘어서 다채롭게 꾸며진 공간에서 색다른 경험을 하는 것이 곧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진정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취향을 찾아가는 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는 잘파 세대입니다. 잘파 세대를 이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이유입니다. 초개인화, 초다양화 시대입니다. 3초 만에 집중력을 사로잡되 너무 가까워지진 않아야 하고 진정성까지 보여야 합니다. 절대 쉽지는 않죠. 그래도 교회가 이들의 문법을 존중하며 꾸준히 진심으로 다가가 시간과 공간을 내어주고 사랑으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장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나를 발견하는 곳, 나의 생각의 크기가 자라는 곳, 그리고 언제나 내가 힘들 때 안전함을 느끼는 곳이라 여겨진다면 그들의 마음속 점유율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진심이 축적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들이 다시금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변주하는 존재로 자라가지 않을까요? 그런 날들이 오길 기대해봅니다.